동명의 연극을 원작으로 한 더 웨일은 블랙스완 그리고 마더를 연출한 데런 아로노프스키가 감독을 맡는다는 것 이상으로 주연을 맡은 브랜든 프레이저의 파격적인 변신으로 인해 더욱 주목을 받게 된 영화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이라 시리즈 등의 영화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브랜든 프레이저가 이혼을 비롯하여 각종 힘든 세월을 보내며 비만과 탈모를 앓고 있는 충격적인 근황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가 이번에 주연을 맡은 더 웨일 속 272kg이란 거구의 몸으로 점차 죽어가는 주인공 찰리의 모습은 그런 브랜든 프레이저를 연상시켰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브랜든 프레이저도 한 인터뷰에서 예전에 비해 활발히 활동하지 못하고 있던 자신에게 한 지인이 브랜든 프레이저의 모습과 유사하다며 해당 작품을 추천해 주었다고 하죠. 이렇게 자신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있는 주인공 찰리를 만난 브랜든 프레이저는 그야말로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혼신의 연기를 선사하였습니다. 272kg의 거구로 세상을 거부한 채 살아가던 찰리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음을 깨닫고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며 헤어지게 된 딸과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에세이를 써준다는 핑계로 9년 만에 재회를 하며 벌어지는 일을 다룬 영화 더 웨일은 마치 육지로 떠밀려온 혹은 산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힘겹게 얕은 숨을 내쉬며 살아가는 고래, 즉 찰리를 마주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처절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그 주제만큼 벌어지는 사건과 그 발단보다는 각 인물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한편의 진득한 휴먼 드라마를 선사합니다. 이로 인한 효과로 계속해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며 관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데는 다소 부족하다는 약점이 존재하지만 인물의 감정선과 그런 인물들을 연기하는 배우들의 모습을 보다 더 세밀하게 담아내서 관객들로 하여금 몰입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 예시로 스포일러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 한 장면에서 감독은 특별하게 슬픈 연출을 지향하지 않았으나 배우들의 연기가 그야말로 폭발하면서 그에 몰입해 절로 눈물이 맺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와 그들이 맡은 캐릭터의 심리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는 면에서 마이클 키튼이 주연을 맡은 영화 버드맨이 연상되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더 웨일의 찰리가 처한 상황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유사한 버드맨의 리건도 한때는 잘 나갔으나 이제는 몰락해버린 배우로서 그의 심리와 연기가 진득하게 담겼다는 점과 특정 부분에서의 메시지와 그것이 드러낸 연출이 표현만 다를 뿐 두 영화를 서로 연상시킬 수밖에 없을 만큼 동일한 주제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주연인 브랜든 프레이저를 비롯하여 찰리의 딸 엘리를 연기한 세이디 싱크, 찰리의 간호인을 연기한 홍 차우, 그리고 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연히 문을 두드리며 그를 마주하게 된 선교사를 연기하였으며 모두가 아이언맨의 그 꼬마로 기억하고 있으실 타이 심킨슨의 놀라운 연기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역시나 이야기에 있습니다. 장소의 변화 없이 거의 대부분의 장면이 찰리의 집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별다른 공간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배우들의 연기와 인물의 심리를 다루는 데 능숙한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연출이 커버를 하기도 하고 원작인 연극의 흐름과 유사하게 연출하기 위함이었음을 감안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아니었으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못하고 재미있게 봤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웠던 것은 급물살을 타는 후반부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후반부가 의도한 연출인 것 같고 차곡차곡 쌓여진 감정들이 쓰나미처럼 그러나 감격적으로 마무리되는 단계였지만 인물들의 갈등이 완화되고 그들이 지금까지 이끌어온 이야기에 종지부를 찍는 부분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해소 또는 완결이 된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찰리의 경우 어느 정도의 사연이 존재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엘리를 버린 아버지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조심스러우면서도 훌륭한 인물의 심리 묘사를 통해 감정적으로 다루며 쌓아왔던 초중반부와는 달리 이러한 감정들, 특히나 갈등이 해소되는 것에 대한 개연성이 아주 조금은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만 조금 더 채워줬더라면 훌륭한 연기와 연출로 빚어낸 인물들의 심리와 모비딕이란 책에 대한 에세이, 그리고 진실성
혹은 진정성과 서로를 향한 노력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하고 마음속 깊이 와닿는 의미들을 품고 있는 키워드가 지금보다도 더 빛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와 브랜든 프레이저를 매우 응원합니다. 비록 후반부가 아쉽다고 얘기하긴 했지만서도 사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머리카락이 곤두설 정도로 소름이 돋고 감격적인 강렬한 임팩트가 심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A24 영화 중에서도 잔잔하지만 고요하지 않은 상당히 대중적이며 메시지를 놓치지 않은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니까 이 영화의 예고편을 보고 배우들의 연기에 감탄하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브랜든 프레이저의 팬이신 분들이라면 그들의 연기를 보기 위해서라도 꼭 한 번씩 보면 좋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감상문을 댓글에 적어주시길 바라며 더 웨일의 영화 감상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브랜든 프레이저가 이 영화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거머쥘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수상했으면 좋겠는데 결과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고 난 후에 알 수 있겠죠. I need to know that I have done one thing right with my life. If you, like a guy like Charlie, who I played in this movie, in any way struggle with obesity, or you just feel like you're in a dark sea, I want you to know that if you too can have the strength to just get to your feet and go to the light, good things will happen.